안녕하세요. 지금 장 끝나고 다시 HLB 차트와 하락률을 보는데 이게 오늘 진짜 일어난 일인가 얼떨떨합니다.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게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프리-NDA에서 1차 지표 OS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fail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둘째, 증선일을 앞두고 있다. 제약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이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RTF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이 온 이유는 NDA가 연기되어 시장의 불신이 커져가는 중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NDA 연기는 프리-NDA에서 FDA가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마침 코로나도 터지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것을 이번에 뉴스와 진양호 회장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통해서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리-NDA 회록에서 fail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FDA가 보완하라는 자료를 보완해서 NDA 심사를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 증선이 문제는 소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해도 안 되면 벌금과 고발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FDA로부터 신약 승인 거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허위 공시했다라는 문제로 일이 터졌습니다. 임상 실패인데 성공으로 허위 공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보지도 못하고 즉 심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신약개발회사에서 가장 두려운 진짜 두려운 일은 NDA 신청을 했는데 FDA로부터 RTF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HLB는 NDA 신청도 안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주주님들은 NDA를 신청하고서 두 달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NDA 신청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신약 개발에서 신약 허가가 거절당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왜냐면은 그 회사의 주가를 가장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 신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그 가치가 전부 0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다른 적응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그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신약 개발이 FDA로부터 거절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 본질적인 가치가 전부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임클론의 어비투스 사례를 살펴볼 때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NDA를 신청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RTF 받은 사실을 숨겼고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회사는 끝장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했죠. 그런데 HLB는 NDA를 신청도 못하고 주가가 수직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바이오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FDA로부터 정식 심사를 받기도 전에 주가가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도 그것을 아는지 그 장 초반에 뉴스 기사가 나오고 수직 하락할 때 사실 하한가가 바로 풀렸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한가가 풀린 자국이 보이죠. 이런 것을 보고서 아마 오늘은 하한가 마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장 중간에 이렇게 하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15%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었죠. 거의 다 복구가 됐다가 유튜브 방송할 때까지 올라갔다가 2시 때쯤 되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하한가 마감 안 했습니다. 마이너스 27%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악재였다면은 하한가에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대량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하한가가 풀리질 않는데 HLB는 장 초반에 하한가가 빠르게 한번 풀렸고요. 장 중간에도 1시간도 거의 안 돼가지고 장 중간에도 한번 풀렸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시장 참여자들이 HLB를 바라볼 때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은 이게 하한가를 갈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가 풀렸던 것이고 장중에 여기는 마이너스 한 9%까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한 9%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서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고서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7%로 마감했는데 시간에는 또 다시 하한가로 갇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매도를 하는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중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장 끝나고 시간에 매도했다는 것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 하한가 마감한 게 아니고 장중에도 분명히 하한가 대비 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주가에 사고 파는 것도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FDA로부터 신약 승인 거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발생한 문제들은 허위 공시 의혹,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것, 그리고 FDA 사전 미팅, 프리-NDA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얘기였다. 그리고
프리 NDA는 신약 허가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FDA로서 보완 서류 요청을 받았으나 팬데믹으로 자료를 확보 못했다. 그러니까 신약 허가를 받으러 가는 NDA를 신청하러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NDA를 신청하기 위해서 칼을 뽑는데 뭐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이 안 뽑힌 상태. 중간에 이제 잡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일단 fail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뭐 허위공시 의혹,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거, 단어들이 전부 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는 이제 맞지만은 이제 중간에 하한가가 풀리고 다시 마감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RTF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심리들이 반영된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이 10% 확률이잖아요. 10개가 도전하면 그 중에 9개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그리고 게임에서 아이템 강화할 때 주문서, 10% 주문서 바르듯이 굉장히 극악의 확률입니다. 신약 성공이 결코 확률이 높은 게 아니죠.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하니까 내가 10개 신약 개발 제약사에 투자했다면 9개는 휴지가 되고 없어지고 하나가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 하나 성공한 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HLB는 NDA 신청을 해서 RTF를 받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하한가로 마감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HLB가 NDA 신청을 했는데 2달 뒤에 아니면은 2달이 좀 되기 전에 RTF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하한가 같습니다. 하한가 가고 아마 장중에 풀리지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런 신약이 FDA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았을 때 그때까지 들어간 임상시험 비용, 시간, 노력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기술력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적응증으로도 시도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큰 악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클론사의 어비특수 사례를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HLB는 FDA로부터 신약 승인 거절을 받은 게 아닌데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에 이에 대해서 소명 중인 상황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섣불리 기사화돼서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HLB는 밝혔었습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 소명 중인데 신약 개발을 하고 상업화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FDA가 아닌 외부에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시정.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FDA로부터 신약 거절을 받는 건데, 이것은 FDA가 판단한 게 아니고 뭐 금융당국 그리고 여론, 이런 식으로 임상 실패다. 임상 실패랑 또 신약 실패는 또 다른 말인데, 임상 실패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닙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패라고 말한다라면은 FDA로부터 진짜 RTF를 받았을 때 그때는 진짜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야 되죠. 판단은 FDA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FDA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가늠해보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뭐 베팅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HLB가 허위 공시 혐의는 금융당국에서는 임상 실패라고 보는데 HLB에서는 임상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둘의 입장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허위 공시 혐의로 HLB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미팅 회의록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FDA에서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밝힌 내용이고 FDA로부터 NDA를 위해서 자료를 보완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다시 NDA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건데, 자료를 보완하라는 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거죠. 만약에 NDA를 이제 할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은 보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보완해봤자 어차피 거절 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보완하라고 했느냐? 프리 NDA에서는 신약 허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NDA 회의록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허가를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고, 회의록상의 내용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단어가 사용된 것일 뿐이라고 진영호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NDA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이것은 이제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프리 NDA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지원도 자료 보완을 요구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NDA를 재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고 HLB가 진짜 실패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FDA에게 NDA 신청을 한 다음에 RTF 레터를 받을 때, 그때 진짜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NDA를 100%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 3상이 끝나고 프리 NDA를 했다고 하더라도 NDA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